우리 그냥 이혼해. 갈라서. 부부싸움 끝에 배우자가 홧김에 던진 이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그리고 눈물로 지새우시진 않으셨나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진짜 끝인가?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지독한 공포감이 밀려오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치고 화내고 과거의 잘못까지 하나하나 따져가며 이혼을 들먹이는 사람은 지금 당장 법원으로 달려가서 서류의 도장을 그렇게 쉽게 찍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거친 분노의 이면에는 사실 네가 먼저 굽히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좀 달래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아주 서툰 감정의 표현과 절박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지른다라는 건 아직 내 목소리가 상대에게 닿기를 바라는 일말의 기대가 남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부부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부부들을 지켜보면 진짜로 관계의 종말을 준비하고 이혼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절대 분노라는 감정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단순한 부부싸움의 연장선이 아니라 배우자가 정말로 마음의 문을 닫고 떠날 준비를 할 때 진짜 나타나는 소름 돋는 세 가지 이혼의 그 시그널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권태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에 담긴 징후 중에서 단 하나라도 지금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당장 눈물을 닦고 현실을 직시하셔야 될 겁니다. 이미 벼랑 끝에서 서 있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징후는 바로 감정의 완벽한 로그아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화를 내고 잔소리를 퍼붓는 건 사실 네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애착의 증거예요. 양말을 왜 여기다 벗어놔? 연락을 왜 이렇게 안 해? 시댁이나 처가 문제로 왜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느냐? 이렇게 피곤하게 투정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내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직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분노가 아닙니다.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안에 소름 끼치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늦게 들어와도 약속을 어겨도 심지어 꽤 큰 실수를 해도 화를 내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달려들었을 그런 상황인데 그저 건조하고 텅 빈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아 그래 알았어. 피곤할 텐데 들어가. 쉬어. 이렇게 그냥 대화를 뚝 끊어버립니다. 화조차 내지 않아요. 그게 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늘한 고요함을 보면서 아 드디어 우리 부부가 싸움의 시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었구나. 드디어 이 사람이 내 성격을 이해해주기 시작했구나 하고 치명적인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이해가 아니라 완벽한 체념이에요. 어차피 100번 1000번 말해봤자 절대 변하지도 않을 텐데 굳이 내 감정이랑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지. 이런 쓸쓸한 결론이 이미 뇌리에 박혀버린 상태인 겁니다. 더 이상 기대조차 없는 거예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이제 내 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잔소리가 멈춘 그 싸늘한 거실의 공기는요. 부부의 평화가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의 짐을 싸기 시작했다라는 가장 명백한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벌써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하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서늘한 고요함 속에서도 죽어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숨겨진 그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반전의 그 타이밍과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세 번째 시그널을 말씀드린 직후에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징후는 일상과 미래의 계획에서 내 존재가 조용히 삭제되는 현상입니다. 부부란 기본적으로 경제 공동체이자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계획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번 명절엔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노후에는 저런 한적한 곳에서 살까? 우리 내년 휴가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늘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화의 주어가 항상 1인칭 복수형인 겁니다. 하지만 이혼을 확고하게 결심한 사람의 입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나라는 1인칭 단수 주어가 그 자리를 잔인하게 대신하기 시작해요. 나 내년에는 혼자 여행 좀 다녀오려고 해. 나 요즘 퇴근하고 자격증 학원 좀 알아보는 중이야. 나 차 바꿀 때 된 것 같아.
이렇게 삶의 궤적과 중요한 결정에서 은근슬쩍 상대를 배제합니다. 상의도 안 하고 의논도 없고 일방적인 통보로 바뀌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그려가던 도화지를 반으로 찢어버리고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집안의 대소사나 가족 행사조차도 상의 없이 통보하거나 회피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에 당신 부모님 댁에는 그냥 당신 혼자 다녀와. 나는 주말에 내 볼일 좀 볼게. 이러면서 부부로서 당연히 짊어져야 할 의무를 아주 건조하게 밀어냅니다. 단순한 피곤함이나 이런 귀찮음이 아니에요. 선긋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미 상대의 머릿속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청사진이 지어졌습니다. 각자의 길을 걷게 될 1년 뒤, 3년 뒤의 미래가 혼자만의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고 굳이 지금 와서 억지로 얽혀서 감정을 소모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철저한 독립적인 심리가 일상의 언어를 통해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의 내일에서 여러분은 지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징후는요.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선긋기가 아주 노골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단계에 진입했다면 배우자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느슨하게 얽혀있던 모든 것들에 아주 날카롭고 견고한 철조망을 치기 시작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재산 분할이나 이혼 후의 경제적 자립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있을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경제적인 분리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공유하던 핸드폰 패턴이나 통장 비밀번호 그리고 공동인증서가 어느 날 갑자기 싹 바뀌어 있습니다. 생활비 내역이나 카드값에 대해 가볍게 물어보기만 해도 되게 예민하고 날카롭게 반응하면서 선을 긋고 심지어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을 몰래 정리하거나 여러분 모르게 비상금을 축적하려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는 유치한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혼 후 혼자 남겨질 현실적인 생존과 홀로서기를 대비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이성적인 움직임입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게 배낭을 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물리적인 거리두기도 아주 극단적으로 같이 나타납니다. 굳이 각방을 쓰겠다고 선언하지 않더라도 부부관계나 스킨십이 완전히 증발하는 건 당연하고 집안에서 동선이 겹치는 것조차 불쾌해하면서 피합니다. 밥 먹을 때도 식탁에 마주 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오기만 해도 슬그머니 방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한 공간의 공기를 마시는 것 자체가 숨막혀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눈빛을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불같이 화가 나 있거나 짜증이 섞인 눈빛이 아닐 겁니다.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주 낯선 타인 혹은 내 공간을 침범한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서늘한 거리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한 남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온도가 걷잡을 수 없이 차갑게 식어가고 돌이킬 수 없는 빙하기로 접어든 겁니다. 자, 이토록 차갑고 위험한 시그널들이 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위기를 희망으로 바꿔내야 될까요? 대다수의 분들은 배우자의 이런 서늘한 변화를 피부로 감지하는 순간 덜컥 극한의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최악의 자충수를 두게 되죠. 무작정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라면서 감정적으로 바닥을 기면서 매달립니다. 아니면 반대로 불안한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적반하장으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렇게 억지로 대화를 강요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자, 여기서 진짜 최악의 행동은 양가 부모님이나 겹친들을 이 문제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장모님이나 시어머님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은근히 내 편을 들어달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여러분들 들어줘야 돼요. 마음이 굳게 다쳐가는 사람에게 눈물 섞인 읍소나 억지 강요, 외부인의 이런 개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배우자의 머릿속에는 동정심이나 미안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끝까지 내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감정만 중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식어버린 진짜 이유도 모르면서 당장 이 상황만 모면하려고 쇼를 하는구나. 내 부모까지 끌어들이는 걸 보니 이 인간은 정말 바닥이구나. 이런 생각만 쐐기처럼 박히게 됩니다. 오히려 이혼을 결심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확신만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마음이 완전 다치는 거예요. 얄팍한 말이나 일시적인 감정 호소로 억지스러운 이벤트로 상황을 덮어버리는 시도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를 더 혐오스럽고 더 숨막히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셔야 될 유일한 행동은 흔들림 없이 그 차가운 침묵을 온전히 버텨내주면서 극한의 자기 객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상습적인 도박이나
외도, 폭력 같은 명백한 이런 유책 사유가 아니라면 평범했던 부부의 이혼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쌓여온 상처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수년 동안 무심코 던졌던 이기적인 이런 말들, 배우자의 헌신과 희생을 너무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겼던 오만한 그런 태도, 돈을 번다는 이유로 혹은 집안일을 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무시했던 시선들, 그것들이 상대방의 숨통을 어떻게 서서히 조여왔는지, 왜 저 사람이 결국 입을 닫아버렸는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하게 피가 날 정도로 냉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혼인관계를, 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저 사람을 잃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만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저 이혼이라는 사회적 시선과 실패자의 낙인이 두렵고 당장 밥 차려 먹고 혼자 남겨지는 이 낯선 현실이 무서워서인가? 만약 여러분의 본심이 후자라면 억지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관계를 이어붙여봤자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은 껍데기만 남은 쇼윈드 부부가 될 겁니다. 서로를 갉아먹는 상처투성이가 될 뿐입니다. 차라리 지금 깔끔하게 놓아주는 게 서로를 위한 마지막 배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뼈저린 성찰 끝에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내 자존심을 다 끝내버려서라도 이 가정을 다시 따뜻하게 살려내고 싶다는 결론이 서셨다면, 저 사람의 다친 마음을 다시 열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피 튀기는 행동의 증명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내가 다 고칠게. 앞으로 정말 잘할게. 이런 100마디 말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나에게 가장 절망했던, 가장 상처받았던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변명 없이 묵묵하게 행동으로만 보여주셔야 됩니다. 독박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쳐서 마음이 떠났다면 당장 오늘부터 말없이 집안일의 무게를 덜어주세요. 상대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거칠고 무시하는 말투에 상대의 자존감이 깎여 상처를 받았었다면 오늘부터 당장 상대방을 대하는 눈빛과 그 단어를 완벽하게 존중의 언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변화는 하루 이틀 반짝하고 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쇼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바뀌려고 노력을 해도 상대방은 콧방귀도 끼지 않을 거예요. 며칠 저러다 말겠지. 또 무슨 꿍꿍이가 있겠지 하고 차갑게 여러분들을 쳐다볼 겁니다. 여러분을 툭툭 건드리면서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얼음장같이 차갑던 시선과 상대의 무시를 다 인내하고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 사람 정말 변하려나? 이번엔 진심인가? 하면서 배우자 스스로 혼란을 느끼고 진심을 인정할 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미련하게 묵묵하게 지속하셔야 돼요. 벼랑 끝에서 상대의 마음을 돌리는 건 비싼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일관되고 처절한 행동의 변화만이, 그 땀방울만이 그 높고 단단한 마음의 벽에 미세한 균열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부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상대방이 법원에 이혼 서류를 내밀기 직전이 아닙니다. 서류가 나오면 이미 늦은 겁니다. 배우자가 나를 향한 잔소리와 짜증을 멈추고 아주 건조하고 싸늘한 눈빛으로 응시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찰나, 집안 공기가 서늘해졌음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시작점입니다. 그 무서운 시그널을 평화라고 착각하는 그 잣대를 당장 거두셔야 돼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차가운 현실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변하려는 이 태도를 볼 때 비로소 그 얼어붙은 관계의 불씨를 다시 따뜻하게 살려낼 수 있습니다. 위기는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벅차시거나 우리 가정의 정확한 상태를 전문가의 객관적인 이런 시선으로 진단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제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상담 문의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뼈를 깎는 변화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명확한 해결책과 방향을 쥐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돌파할 구체적인 부부 대화의 기술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가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